소위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선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공 분양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원입니다. 온 국민 투자 레벨을 끌어올릴 시간이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KB국민은행 노시태 부동산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27, 97, 10, 15. 뭘까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숫자들이겠죠. 맞습니다. 네, 2025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짜들인데요. 이 날짜들을 보니까 6, 9, 10.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더라고요. 이렇게 연달아서 카드를 쓴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2025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 가격 상승세가 강남 3구에서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소위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선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27, 97 그리고 10, 15 대책이었군요. 그러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은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627 대책, 이 수도권에 5년 동안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대책, 그리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 15 대책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매입 후에는 즉시 입주하여 2년 동안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고 이 투자로서의 접근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매입이나 갈아타기 모두 가능하지만 이 거래가 위축되고 대출 한도 또한 축소되면서 사고 파는 게 이전에 비해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전세 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시장이 불안해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나 규제지역 지정 같은 수요 억제 정책과 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대책 모두 발표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부르게 투자하기보다는 이 매매의 기본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뀐 정책이나 시장 분위기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매입 전에는 대출 규모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갈아타기 시에도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주택이 가진 본연의 가치, 즉 상품성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의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 직주 금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가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품성이 높은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 의지를 보이는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공 분양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상기 신도시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나 유유부지 등을 활용해서 도심에도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이전 대비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됩니다. 일단 신호등으로 따지면은 노란색불 일단 좀 관망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들은 사실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공공분양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분양은 정부가 공급해주는 만큼 인근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하다라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다만 좀 걸리는 게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분양에 비해서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의 자격 조건들을 미리 확인해서 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 분양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청년층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20, 30대 분들은 이 공공 분양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주택 상품성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시장 가실 때 수박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똑똑 두들겨보고 고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주택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씀해주신 주택의 상품성 안에 여러 가지 채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주택의 상품성이란 한마디로 살기 좋은 환경,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거주 요건이 좋고 향후에도 이런 환경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보이는 주택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주택의 상품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교육,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 지하철 접근성 같은 교통 인프라, 그리고 직주 근접, 즉 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자체의 연식, 단지 규모, 브랜드 같은 요소들도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잠재성, 즉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잠재성은 개발 계획을 통해서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아나운서님은 주택 매입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생각하세요? 말씀해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저는 고르자면 그래도 좀 익숙한 곳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예, 많은 분들이 아나운서님처럼 주택을 매입하실 때 본인이 익숙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었군요. 예. 주택을 매입하시기 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주택의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 직주 근접, 잠재성 같은 객관적 지표를 정리해서 비교해보고 본인이 가진 예상과 조건 내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최대한 우수한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이 실거주하기도 편하고 결국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예. 꼼꼼하게 매물을 해두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5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까지 굵직한 정책들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출 규모 및 가능 여부 확인, 선매도 후매수 원칙, 주택의 상품성 집중,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인프라, 교통인프라, 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 잠재성 등 주택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현명한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또 투자자분들에게 나침반 역할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